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다. 나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13층, 2룸짜리 집으로 퇴근하던 중이었다. 남편 태훈과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어머니, 정미숙 여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와의 결혼은 조용하고도 단조로웠다. 우리 부부는 한때 로맨틱한 한강 피크닉도 해보고, 전통 찻집에서 데이트도 즐겼지만 요즘은 그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진 느낌뿐이었다. 나는 아이돌 출신 스타일리스트로 요즘은 작은 편집숍에서 일하고 있다. 평소처럼 블랙 롱 트렌치코트와 슬림한 치마, 검은색 힐을 신고 있었는데 아파트 문을 열자 찹쌀떡처럼 쫀득한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미숙 여사가 준비한 저녁이었다. 수진아, 왔니? 부엌에서 들려온 정미숙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45세였지만 피부는 밝고 탄력이 있었고 슬림한 청록색 한복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히 묶은 낮은 번 머리와 옥색 머리핀까지 마치 클래식한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보였다.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갔다. 태훈은 거실에 앉아있던 나를 보고 말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거 해보자.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피곤한 듯 보였지만 눈빛엔 장난기가 가득했다. 뭔데? 나는 턱을 꿰고 그를 바라봤다. 그는 뭔가를 꺼내더니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눈 가리고 손 묶고 신경 자극 실험 해보자. 넷플릭스에서 봤어. 나는 피식 웃었지만 흥미가 동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런 작은 변주는 때론 유쾌하니까. 나는 그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우리가 결혼하고 첫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부드러운 회색 실크 스카프와 묶을 때 사용하는 얇은 벨트가 놓여 있었다. 분위기는 묘하게 설레고 긴장되었다. 나는 태훈에게 다가갔다. 그래.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내가 먼저 할게. 눈 가리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심스레 실크 스카프로 눈을 가렸다. 그 감촉은 부드럽고 살결을 간지리는 듯했다. 손은 침대 헤드에 묶였고 갑자기 방안이 조용해졌다. 이상했다. 그의 손길이 아닌 것 같았다. 향기도 달랐다. 평소 그가 사용하는 시트러스 향이 아니라 더 진하고 깊은 우디향.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고급 한방 화장품 향기였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움찔했지만 묶인 손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손길은 조심스럽고 섬세했지만 남편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 같았다. 갑자기 손끝이 내 목선 위를 스치며 내려가는데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순간 내 귓가에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건 미숙 여사였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살짝 떨리는 듯한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복잡함. 나는 말할 수 없었지만 심장이 무섭도록 뛰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그리고 갑자기 손길이 멈췄다. 무게가 침대를 떠났고 나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곧이어 문 열리는 소리. 자기야, 나 물 좀 가져왔어. 태훈의 목소리. 그가 스카프를 풀자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수진아, 왜 그래? 얼굴이 빨개. 나는 대답 대신 손끝을 더듬어 실크 스카프를 다시 쥐었다. 그 안엔 아주 은은한 우디향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정미숙 여사는 다음날 아침 조용히 김치전을 부치며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태훈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스마트폰만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감촉과 향기를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정미숙 여사를 바라보게 되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깔끔한 나무 젓가락, 그녀가 직접 만든 연한 미역국, 그리고 사선으로 잘린 배추김치.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잘 잤니, 수진아? 그녀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나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다. 네. 어제는 좀 피곤했어요. 내 목소리는 무심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마치 현악기가 조율되지 않은 채로 울리는 듯 불편한 떨림이 이어졌다. 그날 이후 태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웹툰을 보거나 PC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변했다. 정미숙 여사의 손끝, 조심스러운 숨소리, 그리고 그 향기.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실크 재질이 자주색 잠옷에 레이스가 살짝 달려 있었고 얇은 목선 아래로 달빛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발목엔 얇은 분홍색 실내화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나는 무심코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세요? 그녀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아니, 왜? 그냥요. 어제 좀 이상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마치 숨겨둔 페이지를 들킨 것처럼. 나는 일부러 조용히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날 누구였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미숙 어머님, 그 향기. 전 알아요. 그게 누군지.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책을 덮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날은 미안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너무.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태훈이는 늘 무심하고 나는 그저 잊고 살려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 내게 여자로 봐준 것 같았어. 나는 말이 없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내 안에 있던 죄책감과 금기된 설렘이 엉켜 뭉쳐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손은 따뜻했고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이 뭐해? 태훈이었다. 그는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갔다. 아무것도요. 그냥 얘기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미숙 여사는 얼른 손을 뺐고 다시 책을 펼치는 척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그러자 누군가 조용히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익숙한 발소리. 실내화 끌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그 향기. 침대가 살짝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는 말없이 조심스럽게 이불 가장자리를 정리하듯 손을 뻗었다. 그 손이 내 어깨를 쓰다듬고 머리칼 사이를 부드럽게 넘겼다. 그 순간 나는 속삭였다. 오지 마요. 오늘은 안 돼요. 정적.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힌 후 나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는 손을 꼭 움켜잡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를 피해 다녔다. 아침이면 정미숙 여사는 먼저 나가 있었다. 부엌에는 늘 잘라진 사과와 따뜻한 유자차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태훈은 여전히 무심하게 굴었고 나 또한 아무 일 없던 척 연기했다. 하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편집숍은 조기 마감했고 나는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은은한 향이 퍼졌다. 정미숙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긴 아이보리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자수를 놓은 부채가 들려 있었다. 많이 젖었네. 감기 걸려. 그녀는 일어나 수건을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기다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속옷까지 젖은 채 욕실로 들어갔고 샤워기를 틀며 한참을 서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물을 맞아도 내 안에 남은 열기는 식지 않았다. 샤워 후 수건을 두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문 앞에 정미숙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더는 안 될 줄 알았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매일 후회했어. 그런데도 계속 너를 생각해.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 손끝이 뺨을 스치자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가 나를 안았다. 그 품은 따뜻했고 너무나 조심스러웠다. 나는 속삭였다. 태훈이 알면 그 아이는 몰라. 모르게 할게. 그녀의 마른 이성의 마지막 끈을 잘라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놀란 듯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 그녀는 내 손을 끌고 안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태훈과 나의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방 안에는 그녀가 준비한 듯한 것들이 있었다. 흰색 레이스 커튼, 조명을 덮은 크림색 스카프, 그리고 향기로운 오일. 그녀는 부드럽게 내 손을 이끌어 침대에 앉혔다. 오늘은 내가 널 돌볼게. 나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일을 손에 덜어 내 목선을 따라 문질렀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것은 욕망이 아닌 보살핌에 가까웠다. 넌 너무 외로워 보였어. 늘 강한 척하지만. 그녀는 내 귀에 속삭였다. 내가 알아. 얼마나 참아왔는지. 나는 눈을 감았고 그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날 밤은 이전과 달랐다. 우리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숨결만을 느끼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방문이 철컥 열렸다. 이게 뭐야? 태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놓인 스마트폰,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정미숙 여사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디선가 떨어진 내 수건이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태훈의 시선은 나와 그의 어머니를 번갈아 오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이게 무슨 장난이야? 태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이불을 움켜쥐었고 정미숙 여사는 얼어붙은 채 말이 없었다. 그 순간의 정적은 시간이 멈춘 듯 길게 느껴졌다. 엄마. 왜, 수진이랑. 그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태훈아. 정미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태훈은 손을 들며 말을 막았다. 아니야. 듣고 싶지 않아. 이건 그냥 미쳤어. 나는 침묵한 채 이불 속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너희 둘 다 날 바보로 만들었어. 내가 얼마나 멍청해 보여? 그게 아니야. 나는 결국 속삭였다. 우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감정이 그렇게 됐어. 감정?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난 뭐였어?
그냥 집세 내주는 바보? 정미숙 여사는 갑자기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아들아. 정말 미안해. 이건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책임. 무슨 책임? 우리 엄마 맞아? 그 말에 정미숙 여사는 얼굴을 돌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태훈은 집을 나갔다. 가방 하나 들고 말도 없이. 그리고 우리는 둘만 남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올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죄책감, 공허함,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수진아. 정미숙 여사가 찻잔 2개를 들고 왔다. 내가 처음이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를 여자로서 느낀 게 진심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늘 아내였고 어머니였지.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다. 너는 처음으로 날 그냥 사람으로 봐줬어. 여자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도망치지 마, 이건 현실이야. 우린 선택해야 해. 어떻게요? 이제 태훈이는 그 아이는 언젠간 이해할지도 몰라. 아니면 아니겠지. 하지만 우린 적어도 솔직했잖아. 그날 이후 우리는 말없이 지냈다. 정미숙 여사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고 나도 회사에 나갔다. 태훈은 연락이 없었다. 며칠 후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박태훈. 내용물은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앨범 1권과 편지 1장이었다. 나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수진, 너도. 하지만 그 방법이 나를 버리는 거라면 용서할 수는 없겠지. 마지막 줄엔 번진 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들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밤 정미숙 여사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떠날까? 어디로요? 제주도. 바닷가에 조용한 한옥 민박 있어.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버리고 그녀와 함께. 그런데 그 순간 문자 한 통이 왔다. 보낸 사람, 태훈. 엄마, 수진. 나 다시 집에 갈 거야.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햇살은 커튼 틈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들었고 주방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정미숙 여사는 말없이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고 나는 식탁에 앉아 문자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수진. 나 다시 집에 갈 거야.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 문자는 짧았지만 우리 둘 다 숨을 멎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제 온대요? 모르겠어. 아무 말도 없었어. 그냥.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몇 시간 후. 도어락 소리가 삐빅 하고 울렸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색 바람막이에 백팩 하나.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다. 엄마, 수진. 그는 천천히 우리를 바라보았다. 식탁 건너편에 앉으며 말했다. 나
말할게. 정미숙 여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너희가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엄마여야 했고 수지는 내 아내여야 했는데. 그런데 왜 둘이서?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 나는 진짜로 너희를 알고 있었나? 그의 말에 정미숙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니? 엄마는 늘 희생만 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키우고 다시는 연애도 안 하고. 그게 나한텐 당연했어.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엄마도 그냥 사람이었더라. 그는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수진. 너는 늘 내 옆에 있었는데. 난 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었어. 회사의 핑계로 피곤하단 말만 반복했지. 그는 다시 우리를 바라봤다. 그래서 나 떠나려고 해.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정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이제 나 대신 수진을 택한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너희 둘 나보다 훨씬 잘 어울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너 괜찮아? 모르겠어. 근데 그냥 인정하려고. 사랑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한 가지 약속해줘. 서로 진심으로 아껴줘. 내가 사랑했던 두 사람인 만큼. 그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그리고 이건 말 안 하려 했는데. 그날 밤 일부러 문 열었어. 뭐? 문소리 안 났다고 했지? 내가 일부러 살짝 열어봤어.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그의 미소는 어딘가 슬펐다. 이제 진짜 간다. 엄마, 수진. 잘 살아. 그리고 문이 닫혔다. 우리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아이가 다 알고 있었네. 정미숙 여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 눈물은 무거웠고 따뜻했고 해방이었다. 별표. 몇 달 후,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민박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바다 냄새와 감귤꽃 향기, 조용한 밤의 파도 소리 속에서 우리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간다. 가끔 사진첩을 꺼내 태훈의 얼굴을 보고 웃는다. 그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놓아준 것이다. 어느 날 정미숙 여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젠 나도 누군가의 여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한 이유예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날 밤. 민박 우편함에 도착한 한 통의 봉투. 발신인 박태훈.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이 딱 하나. 작은 종이 조각. 곧 다시 만나요. 그리고 나 혼자였던 건 아니었어.